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 중 하나죠. 이 허리 디스크의 주된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 또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서 20, 30대층의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서 계실 때보다 앉아 계실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보셔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앉아있기도 힘든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 경험과 함께 저희와 함께 치료 방법 고민해 보시죠.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낮 무더위와 열대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양산을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수분 섭취를 꼭 충분히 해주셔야지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아버님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앉아있기도 힘든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비술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허리 통증 갖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고민되신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낮밤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더위뿐만이 아니라 허리 통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우선 협착증은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저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저렇게 흰색이 별로 안 보이게 되면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는데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네.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터져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바로 터져나온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저 디스크 때문에 저 자리에 잘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리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디스크의 경우는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네. 다리를 뻗고 눕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쪽 다리와 엉덩이가 그럴 수가 있는데 디스크일 때도 빨리 병원을 가셔야지 된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협착증과 디스크를 알아봤는데 다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건데 다리까지 아프다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에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척추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척추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제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도 아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서는 척추 어디가 좋지 않은지를 이제 미뤄 짐작하기는 힘든데요. 네.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척추의 특정 부위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면 요추 4번, 5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꼭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에도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꼭 이 점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통 다리만 아프시면 무릎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허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통증이 시작될 때 오신 분부터 좀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어디가 아프시면 미루지 마시고요. 병원을 내원하셔야 되는데 바로 1단계인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그 통증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꼭 아프시면 미루지 말고 내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네. 2단계인 비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에는 증식 주사 치료와 신경 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과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허리 수술할래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다들 물리치료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식 주사를 살펴볼 텐데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고 주사 치료를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척추를 이루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유발되고 이것이 만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염증을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시켜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한 달, 약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약 바르지 않아도 스스로 치유가 되잖아요. 그 내 몸 스스로의 치유하는 그 능력을 활용한 치료라고 하고요. 증식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이 받아보면 좋은 치료일까요? 네, 만성 통증을 수술을 받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1단계 치료를 거듭 받아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에도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가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또 다시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증식 주사 치료로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도 아니면 수술만은 피하고 싶은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고요. 실제 증식 주사 치료를 받고 어떻게 변하셨는지 사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50대신데 5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대요. 네네. 화면에 보시면 이분은 53세 여자분인데요. 네. 이제 요즘 나이로 따지면 아주 젊으신 분인데요.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또 이제 엉덩이와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허리 MRI 영상이 되겠는데 허리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전방전이증과 네. 함께 협착증 디스크가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네. 분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단계 중에서도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치료가 거듭되면서 허리와 엉덩이 다리 통증이 점점점 해결되어서요. 지금은 6회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처음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무더위가 끝나면 그동안 좀 내 몸을 썩였던 그 허리 통증 고치러 병원 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그 전에 저희와 한번 통화 나눠보시면서 치료 방법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OBS 건강콜센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65세요. 아, 젊으시고 네. 60대 중반이시고요. 지금 허리가 불편하신 거죠? 예, 허리가 하도 허리 처음엔 아프다, 허리 아픈 건 모르고 병원을 갔는데, 네.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아. 그래서 갔더니, MRI를 한번 제가 찍어보자 그랬어요. 네, 어머니 그 어디가 부분 아픈지. 저희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아. 원장님이랑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원장님. 네네. 반갑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스카프 그걸 갖다 허벅지에다가 묶어가지고 질질 네네. 끌고 다녔어요. 이어서 아, 주방에 네네네. 저기 예. 그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왜 다리가 아프지? 이게 관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깨 해승근개가 또 파열이 돼서 그거 오. 겸사겸사해서 갔다가 네. 같이 한번 찍어달라 그래서 네네. 찍었더니 허리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래서 예, 많이 놀랬죠. 제가 왜 허리가 아픈데 왜 다리가 아프냐, 저리고 아프고 네네. 막 진짜 끌고 다녔어요. 네. 오, 그 뭐 정도로. 크게 뭐 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뭐 집안일만 하는데 이럴 수도 있나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신청하게 됐어요. 네. 어머님 그 저기 협착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그 이제 치료를 좀 받으셨나요? 네, 오래되지는 않아서 올 3월 달부터 많이 저기서 동네 병원에 가서 뭐 CT도 찍어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약만 타갖고 와서 먹고 네. 아 그래도 또 안 돼서 또 조금 더 저간 병원에 가가지고 또 했는데 거기서도 약을 기와서 먹기는 하는데 네. 아 그때뿐이더라고요. 어머님 그러면 저기 그런 약물 치료 말고 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고요? 아니요. 그리고 하도 너무 아프니까 여기 허리 주사를 한번 맞으라 그래서 네. 예, 저기 통증 주사를 한번 맞았었어요. 한 번 딱 맞으셨어요? 한 번? 동네에서 한 두세 번 맞다가 네. 이제 또 다른 병원 가서 한 번을 또 더 맞았어요. 맞으시고. 그 맞으니까 좀 맞아. 어떻던가요, 어머님? 처음에 거기서 맞는데 맞고 나서 이제 한 30분 있다가 집에 가라고 그래서 네네. 다른 분들도 뭐 계속 맞고 들어오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맞았는데 30분 지나고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못 일어나겠어요. 너무 그럴 수 아파서. 있습니다. 네네네. 오. 그래서 1시간이 넘어서 이거 뭐 주사를 잘못 맞았나. 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 2시간을 그 병원에서 오. 침대에서 일어났다 가야 되겠다 앉아야 되겠다. 집에 이제 애를 제가 초등학생 애를 케어를 해주고 있었어요. 돌봐주세요. 걱정이 네. 돼가지고. 아유, 네. 힘드실 텐데. 네, 한 네. 2시간을 그래서 헤매다 갔는데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조금만 참아보라고 그래서 네네네. 그런데 그냥 그래도 안 돼서 그냥 일단은 급하니까 제가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헤매다 그 이튿날 아침에 택시 타고 병원을 갔어요. 아, 갔는데 예. 이것은 무슨 진통제를 주는데 네네. 일단 그거를 먹었어요. 집에 와서 먹었는데도 저녁 때까지 아프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날 밤에 병원에서 지온 약 먹고 네. 어째 하다가 그 진통제를 먹고 밤새도록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그렇죠. 그 스카프가 제가 너무 덕을 많이 봤어요. 예. 막 이 허벅지를 막 아주 막 진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묶어가지고 이튿날까지는 좀 다니니까. 괜찮아지시고요. 네, 네, 다행이네요. 그랬어요. 네. 네. 어머니 그럼 저기 주사를 맞았지만 이제 아프기만 하고 원래 증상이 좋아진 건 별로 없고요, 어머니. 아니요, 그 뒤로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네. 예, 괜찮아요. 그럼 요즘은 다리를 끌고 다니진 않으세요? 예, 끌고는 안 다니고 살짝 이제 약을 계속 꾸준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자고 일하면 왼쪽이 많이 아픈데 왼쪽 무리 절반은 다 다리까지가 굉장히 저리고 손이 아주 저리고 찌릿찌릿한 게 콕콕콕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며칠 계속 병원 갔다 오고부터는 음. 다리는 안 많이 안 네네네. 아픈데 저리기는 통증은 별로 많이 없는데 저리고 저리더라고요. 쑤신 게 있다고요? 네. 그 어머님 그 이제 그 협착일 때 네. 허리 협착일 때 허리 통증이 없이 다리만 아픈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없었어요. 허리는 예, 전혀 예. 안 아파서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절인 줄 알았어요. 환자분들이 다들 이제 좀 놀라시긴 하시던데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어머니도 그런 네.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예. 주사 치료를 하고 통증이 좀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그건 네. 주사 치료 자체의 문제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요. 네. 치료를 받으면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좋아져서 이제 생활하시는 게 편해져야지 이제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사를 몇 번 맞고 하셨다고 하는데 약을 이제 좀 덜 드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증상이 더 좋아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네. 약을 끊었더니 증상이 다시 악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2주, 3주, 한 달쯤 지나니까 다시 증상이 재발된다거나 이런 것은 네. 치료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다니시는 그런 전문 병원 쪽에서 계속 이제 상담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꼭 네. 명심하셔야 될 건 네. 약을 먹지 않고도 증상이 좋아져야 된다. 그렇지가 않으면 또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다른 치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도 좀 이제 좀 증상이 잘 낫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가까운 다른 전문 병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다니시면 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료 목표를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진통제 없이도 좀 통증이 없는 상태를 만드시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69예요. 60대 후반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니, 허리 4분 5분이 협착증이래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신경 성형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어머님. 5월 했는데, 다리가 옆에 수술하고 나도 옆에 다리가, 허벅지 다리가 계속 옆다리가, 오른쪽 옆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리 조금만 뻗어도 저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또 다시 또 얘기를 했더만 약을 주더라고요. 네. 기존에 병원약을 하고 다른 약을 줘서 그 약을 먹는데도 먹고 나서 또 다른 또 발바닥에 또 그건 발바닥 그런 증세가 없었는데 발바닥에 약간 불나는 거 그런 증세가 또 하나 새로 생겼어요. 네네네, 어머님. 수술하고 난 후에 네. 응? 5월 말에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계속 약을 먹는데도 그 허벅지 또 종상 걸린 것처럼 네네네네. 소리하게 그냥 감각이 없어요. 네네네. 그 다른데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허리도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성형술 하고 나서 별로 그렇게 아프질 않은데 옆다리가 계속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세는 왜 그러십니까, 네, 원장님? 어머님 그 5월경에 신경 성형술 이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 치료 받기 전에 증상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어머님? 다리가 아팠나요? 다리가 안 아팠었어요. 아니 그래 그 증세는 있었는데 네.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게 그 부위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도 그 증세는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 어머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협착 때문에 이제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발바닥도 그렇게 불이 난다거나 어떤 분들은 시리다고 표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신경 성형술을 받으셨는데 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 신경 성형술의 방법이 어머님께는 안 맞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어머님. 그래서 그래요? 신경이 이제 눌려 있는 상태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머님.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약을 먹고 좀 약도 변경해서 드시고 하는 것도 이제 괜찮긴 한데 네. 그렇다고 이제 계속 약을 드시면 또 약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다니시던 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없는지를 좀 더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또 다른 가까운 전문 병원들이 있을 테니까
어머님의 네. 영상 자료를 챙기셔서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다시금 또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척추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고 뭐 이렇게 얼얼하거나 아니면 무디거나 아니면 화끈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에 치료의 목적은 네. 약도 먹지 않고 주사도 맞지 않고 증상 없이 잘 지내는 게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어머님.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생각해서 본다면 지금 이제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증상을 좀 씻은 듯이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병원 아니면 가까운 다른 전문병원에서 좀 더 상담을 통해서 다른 네. 치료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지금은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머니 더 전방 궁금하신 전- 거 있으세요? 네. 전방전이가 그거 또 그러더라고요. 전방전이증. 네. 네네. 아, 네. 어머님 저기 이제 지금 이제 아마 4번, 허리 4번,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서 협착증이 동반된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 꼭 그런 어떤 수술적인 치료 아니고도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머님,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이제 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전방전이증을 네네. 의미하는 건데요. 꼭 다른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 말고도.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병원 아니면 가까운 다른 전문병원에서 또 좋은 다른 치료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다리 저림 증상 너무 심하셔서 더 이상은 버티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잘 맞는 치료법이 있고 맞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맞는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다른 치료법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